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23년 제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해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전기력선의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하가 없는 곳에서도 전기력선이 발생, 소멸이 있다? 없습니다. 전기력선은 전하에서 이렇게 발산이 되지요. 전하가 없는 곳에서 전기력선이 발산할 수도 없거니와 중간에 전기력선이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과 소멸이 있다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전기력선의 성질, 요거는 글로 나오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요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번 Q쿨롱의 전하로부터 거리 2m 떨어진 점에서의 전속 밀도는, 자, 전속 밀도 D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개의 세기 곱하기 유전율로 전속 밀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전개의 세기는 4파이 입실은 R의 제곱분의 Q로 계산이 되지요. 여기서 요렇게 유전율, 분모에 있는 유전율과 여기 곱해진 유전율 서로 약분이 되면 전속 밀도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준 단서를 여기다 적용하면 전하로부터 떨어진 거리 2m가 여기 R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가 R에다가 2m 적용하면 4파이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4분의 전하량 Q다 해서 16파이분의 Q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속 밀도는 유전율 곱하기 전개의 세기라는 거,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공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속 밀도는 여기 유전율과 관계가 없습니다. 요것도 체크해두고 넘어갈게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전자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자, 요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런 내용이에요. 전자파가 이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 하면, 전자파는 전파와 자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파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이게 전파예요. 전파. 자파는 전파와 클로스 돼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요거 좀 이해되실까요? 요 90도로 이렇게 클로스 돼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개 클로스 자개, 요게 이제 그 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자파의 에너지 전달 방향은 전개와 자개가 이렇게 회전하듯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과 동일하다. 요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 해설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거 암기하는 문제예요. 요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벡터 A가 2i-6j-3k와 B가 4y 플러스 3j-k의 수직한 단위 벡터는? 자, 수직한 단위 벡터. 우선 A 벡터와 B 벡터의 수직한 벡터부터 그려볼까요? 얘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라면 수직한 벡터는 얘가 되겠죠. 이것과 수직하고 이것과 수직하고. 이게 수직한 벡터예요. 그런데 이 수직한 벡터는 어떻게 그리냐면 이 A 벡터를 B 쪽으로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수직한 벡터가 생깁니다. 이거를 벡터의 외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이 A, B의 외적한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쉽지 않죠, 그죠? 단위 벡터. 우선 요 수직한 C 벡터의 외적이에요. 그래서 A 클로스 B, A 클로스 B 이렇게 나타내는데 요 계산은 어떻게 하냐? 방향을 제일 위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것들의 크기를 여기다가, 방향의 크기를 여기다 적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의 크기를 여기다 적습니다. 요거 행렬 정리하는 거예요. 자, 요거 정리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선 방향 i부터 정리해보면 두 개를 곱합니다. 요렇게 곱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1이 곱하면 그냥 6이네요. 그죠? 6.
그리고 마이너스 요렇게 두 개를 곱합니다. 여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면 마이너스 9네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I 방향의 크기를 구하고요. J 방향도 똑같아요. J 방향도 이렇게 구하려고 보니까 여기 숫자가 없어요. 그죠? I처럼 똑같이 구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이때 요 2하고 4를 이쪽으로 가지고 옵니다. 2, 4 이렇게 가져와요. 그래서 여기 I 방향 구할 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야죠. 2와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플러스 2 방향은 J 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요번에는 지금 K 방향 남았죠. K 방향도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아예 숫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번에는 K를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6 2 곱하기 3은 6 요렇게 곱한 걸 빼줘야죠. 빼기 6, 4, 24 마이너스 24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24 방향은 K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요거 다 계산해 보면 식은 요렇게 나오고요. 요것이 어떤 벡터예요? 얘가 C 벡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요? C 벡터의 단위 벡터를 구하래요. 단위 벡터. 자, 단위 벡터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합니다.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듯이 C 벡터의 벡터의 크기에 C 벡터의 그냥 절대값, 그냥 크기, 벡터로 나타낸 걸 C 벡터의 절대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요런 거예요. 이게 C 벡터죠. 그죠? C 벡터 나누기, 벡터의 절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앞에 있는 거 제곱 플러스 뒤에 있는 거 제곱. 부호는 관계없어요. 왜냐? 요 부호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10의 제곱은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단위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플러스가 나옵니다. 네, 플러스에도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요 단위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요 숫자, 뒤에 있는 숫자에 제곱을 해서 다 더해준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요거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하면 이때 절대값은 35. 그래서 우리가 구한 이 벡터에다가 35를 나눠요. 그러면 35분의 15, 7분의 3, 35분의 마이너스 10, 그럼 7분의 2, 35분의 30, 7분의 6 방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 찾으면 몇 번이지요? 예,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수직한 벡터는 그 벡터의 외적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그 벡터에다가 그 벡터의 절대값을 나눠서 구한다는 거. 요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다음 주에 넘어갈게요. 5번 전하량이 동일한 A, B 두 도체가 있다. A의 반지름이 5cm이고 B의 반지름이 10cm이다. 두 도체의 전이 VA, VB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자, 구도체 전위 공식 뭐죠? 4파이 Epsilon R분의 Q죠? 여기서 요 R이 반지름을 의미해요. 자, 보니까 전위와 반지름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그죠? 반지름이 크면 전위는 작아지겠죠. 반지름이 작아지면 전위는 커집니다. 이런 관계를 반비례 관계예요. 자, 그러면 A보다 B의 반지름이 더 크네요. 2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B가 A보다 2배가 더 작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A 대 B는 반지름이 5cm니까 5분의 1 대 1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자, 그러면 비례식은 이렇게 곱하면 5분의 B. 이렇게 가까운 거 곱한 것과 먼 거 곱한 거 서로 동일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양변에 5를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약분돼서 B는 2분의 1의 A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A를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 넘어가면 B와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는 B의 2배의 전위를 갖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고요. 해설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우리 좀 전에 나타내진 전위 구하는 공식에다가
여기 5cm를 넣어요. 그럼 0.05가 되고요. B에다가 10cm, 0.1을 넣어요. 그런데 요 0.1은 0.05 곱하기 2지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4파이 입실온 곱하기 0.05 곱하기 2 분의 Q. 얘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요 2가 밖으로 나가서 4파이 입실온 곱하기 0.05분의 Q에 2분의 1 요렇게 정리할 수 있죠. 요 2분의 1을 요 그냥 앞에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근데 요거 A도체의 전이지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A도체의 전이 하면 B도체의 전이는 A도체의 2분의 1배다. 요거 이렇게 넘겨주면 A도체의 전이는 B도체의 2배다.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6번 균등하게 자화된 구의 자성체가 자화될 때의 감자율은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감자율 환상 솔레노이드 감자율은 0이고요. 구 자성체 감자율은 3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 구자성체라고 했으니까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근데 3분의 1, 뭐 이런 것들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죠? 이 기준은 굵고 짧은 막대 자성체의 감자율.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자성체의 감자율은 3분의 1이란 얘기예요. 가늘고 긴 막대 자성체의 감자율은 이제 0은 아니지만 0에 가깝다.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고 찾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감자율 요거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요. 자, 요런 겁니다. 감자율은 뭐냐면 자속이 감소되는 비율을 뜻하는 거예요. 여기 N극과 S극의 자속이 있으면 자속은 요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죠? 자속 방향은 요렇게 진행을 해요. N극에서 S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요 내부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가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죠. 그죠? 그래서 요것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이 자속을 감소시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게 감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구자성체의 감자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3분의 1 암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두 종류의 금속으로 된 폐회로에 전류를 흘리면 양 접속점에서 한쪽은 온도가 올라가고 한쪽은 온도가 내려가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자, 요거는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자,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두 금속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를 흘리면 여기 양쪽에 이렇게 접속된 점이 있겠죠. 네, 한쪽에 온도가 올라가면 한쪽에는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점에 온도차가 생기는 걸 우리는 펠티의 효과라고 합니다. 네, 요거 암기하시고 요 다른 효과들 이런 것들도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두 유전체 경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경계면에서 정정력은 뭐냐면 힘을 의미하는 거예요. 힘. 전개가 경계면에 수직으로 입사할 때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한다. 자, 서로 다른 유전체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A 유전체고요. 네, 여기가 B 유전체입니다. 유전체니까 유전율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 유전율이 A 유전율이고 여기 유전율이 B 유전율이라고 할 때 이때 경계면에 수직으로 전개가 이렇게 입사를 하는데 A 유전율이 B 유전율보다 이렇게 크다 하면은 이때 힘의 방향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전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유전체 경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전개가 수직으로 입사를 하던 뭐 수평으로 입사를 하던 이때 작용하는 힘은 유전율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9번 반지름 2mm, 간격 1m의 평행 왕복 도선이 있다. 도선 사이의 정정 용량은 그러니까 평행 왕복 도선 한 번은 이렇게 가고 한 번은 이렇게 가는 왕복 도선이 되겠죠. 여기에 이 도선 사이에 정정 용량 C를 구해라.
자, 요거는 평행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이에요. 그죠? 그래서 평행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 공식 암기. 예, 암기예요. 자, 요 공식에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적용해 보면 자, 반지름은 요 A를 뜻하고요. 간격은 요 D를 뜻합니다. 그래서 반지름 2mm니까 기본 단위 미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예요? 자연 로그예요. ln. 요거는 공학용 계산기에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ln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분의 간격은 1m 분의 파이. 그리고 유전율은 이제 왕복 도선이니까 공기 중에 유전율이 되겠죠. 그죠? 공기 중에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하면은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파라드 퍼 미터인데 문제에서 피코 파라드 퍼 미터 단위로 구하라고 했죠.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얘를 단위 속에 쏙 집어넣으면 4.5 피코 파라드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평행도선 사이의 정적 용량 요거 암기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 잘 나오는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단면적이 15cm 제곱의 자석 근처에 같은 단면적을 가진 철편을 놓을 때 그곳을 자속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웨버이면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은 약 몇 뉴턴인가? 여기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은 단위 면적당 흡입력 곱하기 면적이에요. 네,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자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석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15cm 제곱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철편을 똑같은 면적의 철편을 놓고 요때의 자속이 3 곱하기 10의 4승 웨버라면 이 철편에 작용하는 흡입력은 뭐예요? 잡아당기는 힘이죠. 이때 흡입력은 약 몇 뉴턴인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흡입력의 요 전체 면적은 뭐예요? 이것과 동일하다고 했죠. 이 면적을 곱하면 이때 철판에 작용하는 힘이 된다. 네,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인데 자, 문제에서 자속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줬죠. 그 다음에 면적 15cm 제곱 줬습니다. 예, 기본 단위 미터 제곱으로 바꾸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승 적용하고 여기 공식 보면 단위 면적당 흡입력 요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적용이 돼요. 문제에서 자속 밀도를 주지 않고 자속을 줬기 때문에 이 공식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여기 제곱하고 여기 면적 S하고 약분되면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공기 중의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면적 1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분의 자속의 제곱, 자속은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요거의 제곱, 요 공학용 계산기에 넣고 계산하면 이때의 철판에 작용하는 힘은 23.9 뉴턴이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단위 면적당 흡입력 여기다가 요 철판 같은 의미예요. 여기다가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기 위해서 면적을 곱하면 식은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다. 네. 요거 문제에서 주는 단서 적용해서 직접 풀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공극을 가진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 n회 철심의 투자율이 뮤헨리 퍼 미터, 단면적이 S미터의 제곱, 그 다음에 길이가 L미터이고 공극의 길이가 델타 미터일 때 공극부의 자속밀도 B웨버 퍼 미터 제곱을 얻기 위해서는 몇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야 하는가? 자, 요거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요게 이제 요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환상 솔레노이드는 뭐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환이라는 게 이렇게 동그란 걸 의미해요. 제 반지 같은 거 이런 겁니다. 여기에 환처럼 생긴 솔레노이드는 뭐예요? 여기다 이제 코일 감아놓은 거죠. 그죠? 솔레노이드에서 총 권수가 N,
총 건수가 n. 그 다음에 철심의 투자율, 이 철심의 투자율이 μ. 그 다음에 단면적은 이 철심의 단면적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단면적 S. 그 다음에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평균 길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L미터. 그 다음에 공극의 길이, 이 공극은 요 비어있는 요 공간을 의미합니다. 얘를 델타일 때, 이 공극부에 여기서의 자속밀도 B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요거 그냥 공극이 존재하는 환상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 구하는 공식이에요. 예,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12번 비유전율이 2.2 고유 저항이 10에 11승 5m인 유전체를 넣은 콘덴서의 용량이 200 마이크로파라드이었다. 여기에 500kV 전압을 가하였을 때 누설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전류값 구하는 거죠? 전류는 R분의 V, 오메 법칙이에요. 그래서 전류 R분의 V. 문제에서 전압, 그 다음에 저항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저항이 없네요. 예,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거는 이제 유전율, 비유전율 주고요. 뭐 고유 저항 주고 콘덴서 용량 줬습니다. 이제 요런 것들로 이제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요. RC는 고유 저항 곱하기 유전율이다. 이런 공식이 있어요. 여기서 C, 요거 정정 용량이죠? 콘덴서 용량입니다. 넘겨주면 저항 R은 C는 곱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넘어가면 나눠줘야지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저항을 구해서 여기다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저항 정정 용량 C는 200 마이크로 파라드예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그래서 2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분의 고유 저항 문제에서 10의 11승 줬습니다. 그리고 요 유전율은 공기 중의 유전율 곱하기 비유전율로 계산이 돼요. 그죠? 공기 중의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비유전율은 문제에서 2.2 줬습니다. 얘를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저항값은 9740.5ohm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전류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저항 9740.5ohm 분의 전압 500kV예요. 킬로볼트면 네, 기본 단위 볼트로 적용하기 위해서 10의 3승 적용해주면 되죠. 그래서 500 곱하기 10의 3승이다. 해서 이거 계산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51.3A.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공식, 요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요거 암기 주셔야 됩니다. 요 공식, 요거 암기 주시고요. 요거 직접 풀어보신 후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3번 접지구도체의 영상전환은 접지된 구도체의 영상전환, 요거 암기죠. 암기. 요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영상전환은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여기 떨어진 거리가 D고 이 도체의 반지름이 A일 때,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전하량이 Q일 때, 이때 이 접지구도체의 영상전환은 마이너스 떨어진 거리분의 이 도체의 반지름 곱하기 여기 전하량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암기예요. 암기. 접지구도체의 영상전환 암기. 자,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반지름 R미터인 도체구의 표면 전하 밀도가 9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 퍼 미터 제곱이 되도록 하는 도체구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자, 여기 해설 보면 우선 도체구의 전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반지름 줬습니다. 반지름 주고 여기 보면 공기 중에 유전율은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구할 수 없는 게 문제에서 주지 않은 게 여기 전하량입니다. 전하량. 그래서 전하량을 보면 전하량은 여기 단위 전하 밀도 요거 곱하기가 아니라 뭐 이렇게 가로가 돼야 돼요. 단위 전하 밀도가 지금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 전하 밀도. 표면 전하 밀도가 9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에요. 예, 얘가. 그래서 얘에다가 면적을 곱하는데 이거 뭐예요? 구도체예요. 구도체의 면적은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4파이 R의 제곱이에요. 예, 여기 써놨네요. 4파이 R의 제곱. 구도체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요 표면, 단위 전압 밀도, 여기서 이제 표면 전압 밀도라고 했죠. 여기다가 4파이 R의 제곱을 곱하면, 요렇게 약분되겠죠. 그리고 9분의 4R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요게 이제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요렇게 적용하고, 요 아래다가 1m 적용하면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예, 요렇게. 자, 보면 4 이렇게 약분되고, R, 여기 R의 제곱이죠? 제곱이니까 R, 제곱된 거 약분되고, 요거 정리하면 파이, 공기중의 유전율 분의 1 곱하기 9분의 R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해서 파이 곱하기 공기중의 유전율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분의 1 곱하기 9분의 R이 1이니까 1 적용하고 10의 마이너스 8승 하면 39.9, 약 40V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맥스웰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요거 암기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자기에는 발산하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자극은 단독일 수가 없지요. 그죠? 자극, N극, S극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떤 물체에 자극, N극이 존재하면 S극은 따라서 존재할 수밖에 없죠. 얘를 반을 자른다고 해서 요 N극만 존재할까요? 반을 이렇게 자르면 N극이 존재하면 여기 S극이 또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틀린 설명이니까. 자, 나머지 거 한번 읽어보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전자석의 흡입력은 공극의 자속 밀도를 비례할 때 다음에 어느 것에 비례하는가? 자, 요 문제는 우리 10번에서 했던 문제랑 똑같은 공식이에요. 그죠? 요게 단위 면적당 흡입력이고 전체의 흡입력을 나타낼 때 여기 면적을 곱해줘서 전체 흡입력을 나타냈죠. 요 문제는 자속 밀도 B와 흡입력은 어떤 관계냐? 자속밀도 B는 분자에 있기 때문에 비례 관계예요. 그죠? 비례 관계. 어떻게? 자속밀도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 공식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7번 도체 1을 Q가 되도록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을 때 도체 2가 얻는 전하를 전이 개수로 표시하면 단 전이계수는 이렇게 표시한다. 자, 요 문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제가 지금부터 왜 2번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암기하고 가는 거예요. 자, 우선 문제를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도체가 이렇게 있어요. 도체가 있고 이 도체가 전하량이 Q랍니다. Q 대전시키고 여기에 도체 2를 접촉했대요. 자, 도체 2가 여기 있습니다. 도체 2. 그러면 요 도체 2, 2번, 얘가 1번 도체, 2번 도체예요. 얘를 이렇게 접촉을 하면 여기 있는 전하가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겠죠. 그죠? 그 전하가 이제 Q2가 될 거예요. Q2. 그럼 얘는 이 전하에서 Q2만큼 빠져서 Q1이 되겠죠. 그럼 Q1은 크기는 Q에서 요 Q 원래 있던 요 전하량에서 Q2만큼 빠져나간 만큼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서로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1번 도체의 전위와 2번 도체의 전위는 동일해집니다. 이때 요 Q2를 전위계수로 표시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어렵겠지요. 그죠? 그래서 암기하고 넘어가시고요.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자, 요거 전위 계수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자, V1의 전위 계수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V1의 전위 요 점에 여기 반지름을 A라고 할까요? 반지름을 A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우리 R이라고 합시다. R. 얘가 A1, 얘가 여기 2번 도체의 반지름을 A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1번 도체의 전위는 이 Q1에
Q1에 의한 전이가 있겠죠. 그 공식 뭐예요? 4파이 입실론 요 A분의 Q1. 그죠? 그리고 또 이 도체는 여기에 2번 도체에 영향을 받은 전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전이를 더해줘야 됩니다. 얘는 뭐예요? 4파이 입실론 R분의 Q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얘를 우리 요렇게 표현할게요. Q1, Q2를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요 뒤에다가. 그래서 얘는 1분의 Q1, 1분의 Q2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식을 정리해도 됩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게 그냥 내려왔을 뿐이에요. 자, 그리고 V2는 요 V2 2번 도체의 전이는 1번 도체의 영향을 받은 전이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구해요? 4파이 입실론 떨어진 거리 R분의 1의 Q1 여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2번 도체에 자신의 전이가 있을 거죠. 그죠? 그거 4파이 얘는 이제 1번 도체니까 A1이고 4파이 입실론 2번 도체니까 2번 도체 반지름 분의 1의 Q2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여기서 얘를 P11로 두고 얘를 P12로 두고 얘를 P21로 두고 얘를 P22로 둬서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 P1은 P11Q1 플러스 P12Q2 V2는 P21Q1 플러스 P22Q2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두 개의 도체가 있을 때 전위계수로 나타나는 공식이에요. 이 공식입니다. 근데 보면 자 얘랑 똑같지요. 그죠? 그래서 P12와 P21은 서로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서로 같고 Q로 대전된 도체 1에서 도체 2를 접촉했을 때 자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 Q에서 Q2만큼 이쪽으로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된 후에 요 Q1은 처음에 대전된 전하량에서 옮겨간 전하량을 뺀 값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지면서 서로 전위가 동일해진다고 했죠. 요걸 이제 식으로 나타내면 자 V1 얘죠. 얘를 Q1에다가 얘를 적용합니다. 얘를. 그럼 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Q2에도 Q1 있죠? 얘를 적용해요. 그럼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P21은 P112와 같다고 했죠? 그래서 얘 대신 얘를 적용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정리되죠. 얘는 이렇게 있고 얘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정리된 식에서 요 Q2는 Q2끼리 Q는 Q끼리 이렇게 정리하면 얘 이렇게 넘어가고 여기 Q 여기 있죠. 얘 이렇게 넘어오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정리되고 여기 Q2 요 두 개 넘어가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얘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서 Q로 묶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얘를 Q2로 묶으면 얘랑 이제 동일하니까 Q2로 묶고 EP12가 되겠네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죠? Q2 얘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얘.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얘가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쉽지 않지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Q2를 전위계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암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유전체에서 변이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요거 변이전류
공식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변이전류는 유전율과 비례관계를 갖죠. 근데 2번은 변이전류 크기는 유전율의 반비례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 암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틀린 설명은 2번 반비례 관계가 아니고 비례 관계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거 읽어보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9번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여 유도된 방정식은 암기 1번입니다. 1번. 예, 요렇게 생긴 게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중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유도된 방정식이다. 암기. 맥스웰 방정식 요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요거 암기예요. 요거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환상 솔레노이드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2A일 때 자로의 자속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라고 한다. 코일의 건수를 500해라 할 때 이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몇 헨리인가? 자,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인덕턴스 곱하기 전류값은 건수 곱하기 자속 값과 동일하다. 요 식에서 인덕턴스를 기준으로 해서 식 정리하면 전류 넘어와서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식은 요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속, 문제에서 자속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웨버 줬어요. 적용하고요. 건수 500회 줬죠. 500회 적용하고요. 흐르는 전류 2A 줬습니다. 2A 적용하면 이때 답은 2.5헨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직접 한번 풀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23년 1회 전기자기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간단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풀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 끝났다고 해서 책 덮지 마시고요. 뭐 요런 것들 간단하잖아요. 그죠? 요런 것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은 적어보셔야 됩니다. 예, 그 적으면서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한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적으면서 기본적인 기초 수학 같은 거 있잖아요. 식 정리하는 거, 이항 같은 거 이런 거 배우실 수 있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적어보시고요. 글로 나오는 건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요거 한 번 더 복습하시고 공부 끝내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